오늘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시죠. 국제유가 대반전. 국제유가 어제 참 무섭게 올랐죠. 119달러를 돌파해서 120달러 선까지 근접했었는데 밤사이에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주요 7개국이 에너지 공조 방안을 논의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10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이 곧 끝날 것 같다, 끝날 수 있다라고 발언한 것이 또 알려지면서 이제 80달러대까지 떨어지는 정말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였는데 유가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사님? 네, 요즘 디즈니랜드라든지 이런 놀이공원 정말 사람이 뚝 끊어졌다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지금 디즈니랜드 놀이공원의 최고의 인기 상품이 바로 롤러코스터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네. 거. 그런데 그거보다 더 재밌는 게 요즘 국제 유가 상황. 그 국제 유가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트럼프 쇼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 말 한마디에 울고 웃는 이 국제 금융시장 현상. 지금 이 국제 유가가 흔들리게 된 가장 그 결정적인 요인은 이란 전쟁이죠. 그런데 이란 전쟁이라는 게 사실 미국과 이란은 전력의 비교가 될 수 없는 그야말로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마음에 따라서 전쟁을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끝낼 수도 있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밤사이에 국제 유가를 본격적으로 좀 개입하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조처를 취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조만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한 발언. 이게 트리거가 돼서 국제 유가를 대반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기자회견 하겠다는 그 내용, 그 기자회견은 지금 이 시각에 지금 진행 중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시간이 겹쳐서 예. 생중계를 해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트럼프가 국제 유가와 전쟁에 관해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한 그 대목, 이 자체가 어떤 중대 선언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가 국제 유가를 크게 흔들어 놨습니다. 자, 장 초반에 119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배럴당 119달러. 그런데 이런 백악관 특별 기자회견 소식이 나오면서 아주 급락하는 모습이고 결국은 장 마감 시세가 WTIU 기준으로 85달러.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90달러를 돌파했다고 소식을 전해 올린 적이 있는데 지난 주말 그 이전 상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뉴욕 증시도 그때까지 상당히 부진하고 있던 흐름에서 반전을 해서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 상승 마감하는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자체가 그 트럼프 푸시라고나 할까요? 트럼프 발언에 기대를 걸면서 상당히 랠리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시 그 핵심은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 트럼프의 CBS 인터뷰 발언. 이 대목은 뭐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발언의 원문 내용을 보면 I think the war is very complete. 자, 이 대목, very라는 이 부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전쟁이 뭐 완전히 사실상 거의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 다음 문장에서 이란의 해군도 절멸했고 공군도 절멸했고 이란의 군대가 절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서 예. 이란은 이제 더 이상 칠 뭐 대상도 없다. 완전히 전쟁이 끝난 것이다. 그동안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복을 해야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새로 하메이니 차남이 등장하면서 항복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진 것 같고요. 스스로의 명분, 이제 다 폭파했으니 다 그 붕괴시켰으니 항복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가 뉴욕 증시의 대폭발, 대반전을 가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런데 트럼프 발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트럼프 발언 반전의 대반전 또 역전의 대역전 연이어서 말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끝까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현재 본인 입으로 분명히 전쟁은 4주 내지 6주 간다라고 얘기했던 게 불과 12시간 전 얘기인데요. 현재의 국제 유가 상황 6주 정도까지 갈 정도로 그렇게 여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맨 대통령 출신답게 그 국제 유가의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빨리 끝내려는 건지 뭐 실제로 빨리 끝낸다면 국제 유가는 트럼프 때문에 올랐으니까 트럼프가 철수하면 다시 급반전해서 전쟁 이전의 시세로 또 돌아갈 수가 있겠죠. 전쟁 이전의 시세라는 게 올 초에 60달러였고요. 작년 말에 55달러 정도 선이었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트럼프가 결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트럼프 얘기를 좀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보면서 계속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비축유 방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기 직전에 이제 주요 7개국 재무장관들이 화상회의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에너지 공조 방안을 논의했고 이 에너지 안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유가 안정화를 위해서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모든 준비를 좀 하자라는 데 합의가 됐습니다. 물론 비축유 방출을 할 단계는 아니라는 발언까지는 나오긴 했습니다만 비축유 방출까지 안 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상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G7 회의 긴급 소집, 뭐 사실 회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해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또 뭐 일부 의견을 교환하는 이런 정도인데요. 공동 성명, 뭐 구체적으로 외교적 효력이 있는 공동 성명이 나왔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다만 국제 유가가 오르니까 백악관이 긴급해서 G7 국가들에게 SOS를 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략 비축유를 G7 국가들이 공동으로 방출하면 좀 폭등하는 국제 유가를 흔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시도에서 백악관이 G7 회담을 한다는 얘기를 의도적으로 언론 릴리스를 했거든요. 네. 뭐 이 얘기는 G7 공동 전략 비축유 발언을 통해서 흔들리는 국제 유가 폭등을 막아보자는 그런 시도로 보여집니다. 현재 G7 국가들 전략 비축유 어느 정도냐? 원래 미국은 한도가 7억 배럴인데요. 그동안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니까 그중에 약 40%를 써서 지금 반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본 2억, 독일 1억, 프랑스 이런 식이고 우리나라는 전략 비축유는 9,800만 배럴이고요. 민간이 갖고 있는 것까지도 합하면 한 2억 된다 해서 우리가 208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 이 전략 비축유를 다 합쳐도 10억 배럴 정도 오락가락 하거든요. 전부를 다 합쳐도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지금 전 세계가 소비하고 있는 원유량이 얼마냐? 2억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생산하지 않았을 때를 계산했을 때 G7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모두 털면 닷새 정도는 원유 생산 없이도 견딜 수 있다. 닷새 많은 날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시장의 가격에는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루에 우리가 2억 배럴을 쓰고 있다고 그러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원유가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2억 배럴이 부족한 게 아니죠. 2억 배럴을 쓰는데 그중에서 가격을 급등시키는 게 약 1,000만 배럴, 2,000만 배럴. 요게 과부족이 시세를 좌우한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약 8억 내지 10억 배럴에 달하는 G7 전략 비축유를 실제로 투하한다면 가격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전략 비축유 방출 소식이 나오니까 실제 국제 유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죠. 이 전략 비축유 과연 얼마만큼 견딜 수 있느냐. 이 대목도 적으면 한 달, 많으면 2달.
그리고 만약에 2달 지나서까지 국제유가를 안 잡히면 그때부터는 이 G7 국가들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들여야 되거든요. 뭐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전략 비축유 이걸 흔히 뭐 용어로 SPR이라고 그럽니다. Strategic Petroleum Reserve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상시에 쓰는 것이지 전략 비축유 방출해서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 오히려 금융시장에서는 상황이 그 정도 심각하구나라는 반대의 부작용도 일으킬 수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초리를 들었을 때 회초리를 정작 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고 다만 회초리 갖고 있어 실탄 갖고 있어 했을 때 효과가 더 크다. 뭐 그런 면에서 하나의 오랄 메시지 효과가 컸던 거 아니냐. 서로 전략 비축을 방출한다 하더라도 뭐 찔끔 정도지 현 단계에서 전략 비축을 무제한 방출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런 단계도 아니고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그래서 이번 G7의 화상회의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비축유 있다라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주는 오랄 인터벤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푸틴의 미소. 이 와중에 러시아는 웃음을 좀 짓고 있습니다. 어제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사태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가 조금씩 풀리고 있고 또 더 풀릴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뭐 웃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 유가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하나 꺼낸 말이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 네. 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유조선은 오고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IRGC가 분명히 폐쇄를 선언했고 지나가는 배에 대해서 드론이나 미사일을 날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국제보험업계가 데팍토 플랑카이드라는 이른바 사실상 봉쇄를 선언하고 보험금 주지 않는다라고 선언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간큰 선주 아니면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예. 자, 그래서 결국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려면 호르무즈의 봉쇄를 풀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 얘기에서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호르무즈 지역이라는 게 결국 그 폭이 현재 39km 된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39km 의미 없고요. 39km 중에서 이 오만 쪽의 해변은 수심이 낮아서 유조선은 못 다니니까 이란 측 국경인 그 지역의 약 9km 그리고 배가 실제로 다닐 수 있는 것은 편도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약 3km 정도의 폭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 해군 함정이 이를테면 에브라함 링컨호가 거기 정박해버리면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 뺏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게요. 그렇게 쉬웠다면 트럼프 대통령 일주일 전에도 우리가 호송해 줄 테니까 유조선 우리 따라가자라고 했는데 한 배도 따라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는 호르무즈 해협 고기 자체에서는 미국 해군이 해상을 장악하고 이란의 접근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 움직이는 배에 대해서 한 발, 두 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또 이 드론에 대해서 만약에 유조선이 맞으면 폭발할 수도 있는데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돈을 대신 물어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자, 이런 와중에 푸틴 대통령이 호르무즈의 원유 생산이 이달 내로 완전히 멈출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호르무즈 미국이 장악하도록 러시아가 그렇게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러시아는 이란 측에 이란의 공식 발표를 보면 우리 지금 러시아가 도와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의지, 트럼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제 유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트럼프 말대로만 또 되는 것도 아니다. 거기는 다른 변수도 있다. 예. 그 뒤에 러시아의 푸틴이라는 변수 또 중국 시진핑이라는 변수도 우리가 같이 감안해 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조금 늦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오디오를 들을 수가 없어서 자막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전쟁에 대한 성과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2부에서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죠. 모스타바 충성 맹세. 자, 이란 최고 지도자로 선출된 모스타바 하메네이에 대해서 이란 혁명 수비대 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까지 지금 충성 맹세가 이어지고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는 달리 이란의 그러니까 이란을 지원하는 지지하는 세력들 간의 어떤 그런 분위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하메이니 순교를 했다고 이란에서는 스스로 지금 발표하고 있는 하메이니의 둘째 아들이 최고 지도자 라흐바르 자리에 올랐고요. 자, 그 이후에 이란의 분위기, 라흐바르인 이 모스타파를 중심으로 뭉치자,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충성서약을 한 거. 자, 이 이란에서 충성서약이라고 하면 이 바이트라고 그러는데요. 바이트라고 하는데 이란 혁명수비대가 우리는 목숨 바쳐서 무조건 충성하겠다라고 밝힌 데 이어서 그다음에 외국에 있는 그러니까 이란 내부가 아닌 이란의 동맹군으로 볼 수 있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 있는 시아파 동맹이죠. 거기서 이슬람 혁명의 서약을 갱신한다. 과거에 했던 하메이니와의 계약 갱신하고 새로 라흐바르가 된 모즈타파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다. 자, 이게 초승달 시아파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초승달 지역으로 사우디를 감싸면서 수니파를 아우르고 있는 위협하고 있는 거대한 시아파 동맹인데요. 거기에 축인 헤즈볼라가 서명을 했다. 자, 이어서 후티 반군도 비슷한 내용의 서명서 충성의 맹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멘 후티 반군이나 또 그 헤즈볼라 등 해외의 초승달 시아파들로부터도 충성을 받았다. 이것은 시아파 동맹 전체로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시는 대로 이 모스타파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미국의 폭격에 사망을 했습니다. 부인도 사망했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어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란의 최고 지도자란 이 라흐바리란 자리가 단순한 정치 지도자를 넘어서는 그 이상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파에서 지금 굳이 기독교로 비유한다면 예수 또는 그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12이만파의 선지자, 그러니까 한 분이 지금 사라졌는데 그분이 돌아올 때까지 대신해서 신앙적으로 다스리는 사실 신앙의 아버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밖에서 보통 일반적인 국가에서 보는 지도자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일단 모즈타파를 중심으로 이란이 뭉치고 있는 만큼 과연 모즈타파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 대목도 이란 전쟁의 하나의 변수가 된다. 결국은 이 이란의 운명은 거의 95% 이상은 트럼프가 장악하고 있겠지만 예. 그러나 결국 모스타파도 트럼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의 변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시죠. 국제유가 대반전, 비축유 방출, 푸틴의 미소, 그리고 모스타바 충성 맹세 이렇게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